여러분, 우량채 발행이 흥행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 위기가 넘겼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전월 대비 기업보험 금리 하락폭입니다. 상승폭이 아니고 하락폭이 마이너스 0.57%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5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꺾이는 걸 보니까 시장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CP금리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2022년 12월 9일에 5.5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 9일에 보니까 4.97%. 그러면 0.57%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 이게 5.54%, 4.97%로 떨어졌으니까요. 물론 지난 2021년 4월 6일에 1%였고요. 2022년 1월 3일은 1.5%인데 비하면 이게 지금 4.97%라는 수치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작년 10월부터 말입니다. 사실 11월, 12월 거치면서 우량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게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주식회사 SK가 기업보험 시장에서 발행을 했을까요? 기업보험 시장은 지금 CP금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기업보험 시장은 단기입니다. 단기. 이게 장기가 아니에요. 뭐 90일 뭐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단기로 빌려주면서도 금리가 비싼 게 기업보험 시장인데 SK 주식회사가 CP 시장에까지 들어와서 발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발행이 된다는 자체가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 말입니다. 롯데건설 결국 말입니다.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어쨌든 롯데건설이 2,500억 원을 회사채 시장에 내놨는데 기간투자가가 400억 원, 채안펀드에서 1,200억 원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900억 원을 이게 인수를 해줌으로 했어요. 2,5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이죠. 게다가 롯데건설은 메리츠 증권하고인가요? 이게 다시 펀드를 1조 5천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1조 5천억짜리 만든 다음에 지금 롯데건설의 포줌으로 해서 1월 달에 지금 돌아올 수 있는 회사채 만기들 다 막아냈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높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막아냈다는 사실이 채권에 대한 위기가 좀 수그러드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 최악의 롯데건설이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하니까 너도 나도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KT가 1,500억 원을 지금 예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응모액이 말입니다. 2조 8,8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행액을 3천억으로 높였습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억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응모액이 1조 1,7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행액은 3,900억으로 결정했고요. 포스코는요 3,500억 원을 하겠다 했는데 3조 9,7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배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종 발행액 7천억으로 높였고요. 이게 연합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7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1조 200억 원이 들어오니까 1,000억으로 높였고요. LG U+나 롯데제과 대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1월이지만 회사채가 발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회사채 발행이 잘 되니까 채권 위기는 좀 넘은 것은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아직 ABCP라고 이야기하는 PF 정권 말입니다. 예, PF 대출. 이거는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BBB-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10%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에 11.591%를 받던 것이 지금도 10.94%가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BBB-라는 회사채 금리는요. 대부분 보면 ABCP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부동산 PF 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은 아직까지 금리가 10.94%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뭐 이게 완전히 채권 위기가 사라졌다 이것은 아닙니다. 당장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아직까지 두고 보자는 분위기예요. 아직까지 PF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성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이제는 예, 채권에 대한 어떤 위기는 좀 넘어선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10.94%의 금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보험의 금리가 4.97% 이것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기업보험이 1% 내외였는데 4.97%면 거의 5배 가까이 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10%가 되는 금리를 감당하기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채권 위기는 이제 예, 그나마 좀 넘겼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게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폭이 되는 것은 아닐까. 채권 위기는 다시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예,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저는 우량채가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거든요. 예, 우량채는 사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금융권의 예금금리가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량채 같은 경우는 회사채 중심으로 보면 말입니다. 5% 6%대는 당연히 많고요. 예, 6% 7% 대도 굉장히 많으니까 예, 이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면서 뭐 1년이나 아니면 2년이나 뭐 이 정도 예. 뭐 3년물을 사거나 5년물을 사거나 10년물을 사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예,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면서 예, 좀 지금은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방망이를 길게라고 이야기해요. 예, 왜냐하면 예금금리는 지금 3개월짜리 금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2년짜리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채권에서는요. 이게 뭐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까지 있으니까요. 예, 이때 말할 때는 뭐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짧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에 나서는 거 저도 많이 듣거든요. 저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요. 예, 저는 전화가 올 때마다 상담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아니 그 정도 기업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